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해 이미 일본은 긴급피난 훈련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쟁 시 대만을 도울 것이며 한국이 도와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5일 금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8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49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79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부정적 발언과 유가 90달러 돌파 겹치며 증시 일제히 하락.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날은 금리 인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연준 위원까지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유가 급등이 이날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설명하였습니다. 2. 바이든 이스라엘 즉각 휴전하면 지원 중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연결해 즉각적인 휴전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전쟁 지원의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1000개 이상의 500파운드 폭탄과 1000개 이상의 소구경 폭탄을 이스라엘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였지만 이렇듯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무기 승인 이후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민간인 구호 활동가 7명이 사망한 결과가 나타나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분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해당 무기는 내년 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인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밝혔습니다. 3.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예상치 소폭 하회하며 고용 강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 주 전보다 9,000건 늘어난 22만 1,000건이 이번에 집계되며 고용의 둔화로 보게도 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하회하여 애매하게 판단되어졌습니다. 4. 애플 전기차 접고 가정용 로봇 개발 추진. 소식통은 애플 엔지니어들이 집에서 이용자를 따라다니는 모바일 로봇과 함께 로봇공학을 이용한 탁상형 스마트 디스플레이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는데 로봇 개발 추진은 애플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5. 유로존 종합 PMI 경기 확대 회복.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HCOB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가 50.3을 기록했다고 S&P 글로벌이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확대와 경기 축소를 가름하는 50을 2023년 5월 1일 10개월 만에 상회한 것인데 다만 경기 확대로 회복에는 편차가 있어 서비스업이 예상 넘게 상향해서 제조업 부진을 보완한 모양새라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위축한 제조업은 지켜보아야겠지만 신규 사업이 성장을 재개했다는 건 마음이 든든한 일이라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를 상회함으로써 가계 구매력이 강화되는 좋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예상한다 전하였습니다. 6. 인도 서비스업 PMI 61.2 수출 고용 견조. 고용이 지난 7개월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수출도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HSBC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61.1을 기록해낸 인도는 제조업 PMI도 16년여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설명하였습니다. 3월 PMI 내용은 경기 부양을 겨냥해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하였는데 인도 총선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7.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또 공급 부족, CT 목표가 상향.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GLP-1 계열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치료제가 또다시 공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일라이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환자들 예상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는데 FDA는 이달 말까지 제한된 가용성을 반영해 마운자로의 15mg, 12.5mg, 10mg, 7.5mg 용량에 대한 예상 부족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공급 부족 데이터베이스에는 5mg과 2.5mg 두 종류의 저용량 제품만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이마저도 현재 릴리의 타사 조제 제공업체인 아마존 파마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약물 제파운드조차 6개 용량 중 5개 용량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급 부족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릴리는 오랜 기간 제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독일의 25억 달러 규모의 주사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27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전하였습니다. 항상 투자에 있어 몇 년 동안 수요를 못 따라갈 공급 물건이 있다면 집중해서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관적 칼럼 8. 마이크로소프트, 컨티뉴엄, 양자 컴퓨터 다음 단계의 길 열었다. 가을바람월드님의 내용 일부도 참조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상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언급하였습니다. 양자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온 트랩 방식의 컨티뉴엄과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발표한 것인데 오류율이 심한 날 것 그대로의 물리적 큐비트에서 800배 오류율이 적은 논리적 큐비트로 안정적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큐비트 가상화 시스템을 통해 오류 진단 및 수정을 완료한 것인데 현재 양자학은 어느 정도 오류율이 존재하는 단계인 첫 번째 수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룬 것은 그 수준을 넘어서 오류에 저항하는 강건한 논리적 양자 컴퓨터로의 두 번째 단계로의 진입으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4개의 강건한 큐비트를 실수 없이 만들어내었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같이 창출 가능한 3단계까지 도달하여 슈퍼와 양자를 합친 하이브리드 초고속 컴퓨팅 시스템 구축 활용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강건한 논리적 큐비트가 4개가 아닌 1000개 정도까지 구현하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식량, 에너지 위기 등은 화학과 재료과학 문제들이라 양자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작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 엘러먼트라 하여 AI와 양자를 합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 미래의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써서 바이오, 배터리, 화학물 등 양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현대 양자는 오류를 잡으며 가치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가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단계이며, 안전하다는 퀀티니엄의 양자 컴퓨터가 32큐비트의 오류율 0.2% 단계이고, IONQ는 36큐비트의 오류율 0.4%인데, 퀀티니엄과 IONQ가 같은 이온 트랩 방식이라도 세부적인 건 약간 다르다 하며, IONQ만 셔틀링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어 퀀티니엄의 연산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양자학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보면 양자의 미래도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해 이미 일본은 긴급 피난 훈련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쟁 시 대만을 도울 것이며 한국이 도와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중 제일 큰 곳이 한국 평택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